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밭대학교 지역사회 상생센터 부센터장 죄송합니다. 이거 그밥 먹고 나니 갑자기 혀가 끌리네. 죄송합니다. 자, 지역사회 상생센터 부센터장으로 있는 이종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분 동안 지역사회 상생센터 주관의 지역사회 공헌 상생 협의체 포럼과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빈 소개 후에 지역사회 상생센터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지역사회 상생 협의체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부에서 오신 손님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 어라운드 강경진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시우정이 김현희 대표님 참석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거 누르시면 본인 카메라가 잘 잡히시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윙링 이태호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한밭대학교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상생센터 김용철 센터님 참석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2020 죄송합니다. 제가 안 누르고 얘기했네요. 자, 네. 그래서 오늘 2020년도 상생문화기획단에 지원해서 이게 저희들이 예, 이게 동시에 누르면은 그쪽 포커스하니까 제가 그 상대방 얘기할 때 누르시면은 뺏어가는 거예요. 예, 재밌죠 이거? 예, 네, 네. 자, 처음이라서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생문화기획단의 상생협의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같이 참석해준 학생들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화학생명공학과 한형규 학생 참석했습니다. 눌러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화학생명공학과 한영규라고 합니다. 네, 중국어과 송다빈 학생 참석했습니다. 아직 안 왔군요. 네, 죄송합니다. 경제학과 여은영 학생 참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학과 여은영입니다. 네, 그럼 포럼에 시작하기 앞서 우리 지역사회 상생센터의 수장이신 김용철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초면이신 분도 계시고 구면이신 분도 계신데 오늘 저 여기 처음 왔습니다라고 인사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3, 4개월 정도 됐고요. 센터장 맡은 지는. 그래서 산학협력 부단장과 함께 지역사회 생산센터장을 이제 같이 맡게 됐고 이종원 교수님과는 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했어서 합을 맞춰서 내년에는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과 함께 더 새롭고 재밌는 사업들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가 공부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짧고 임팩트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내년엔 사업이 더 크게 진행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40분 동안 지역사회 공헌 상생 협의체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우리 센터장이신 김용철 교수님께서 자장을 맡아주시겠고요. 첫 번째 지역사회 상생센터에 대한 소개, 두 번째 사회문제 기획 해결에 대한 어라운드 강병진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고요. 다음은 마을 그림책 만들기의 결과 보고에 대해서 우리 그 CEO쟁이 김현희 대표님이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청년마을 기획학교에 대한 운영에 대한 내용을 윙링의 이태호 대표님이 같이 해주시겠고요. 오늘 또 참석한 학생들의 참석한 소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마지막에는 개선점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발전 방안에 대해서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숙순에 의해서 우리 지역사회 상생센터의 소개와 홍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립 목적과 지금 요 과정은 저희들이 유튜버하고
땡기지 프로그램에 같이 연동해서 지금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설립 목적은 보시다시피 지역사회 사회의 상생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한밭대학에 대한 어떤 물적, 인적 이런 네트워크 이런 걸 같이 포함해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상생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우리 여기 참석해 주시는 사회적 기업 또 우리 구성원인 학생 또 교수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지역사회에 우리 대학이 혁신 기관으로서 역할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도록 그 구심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립 배경은 알다시피 뭐 국제적 동향과 정부 시체 정책, 사회적 변화들이 아무래도 기존의 단일 어떤 사업에 있어서의 구성원들을 위한 사업들을 나름대로 지역 사회로 확산하는 이런 또 지역에 같이 협력해서 문제화된 거를 해결하는 이런 부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착안해서 지역사회 상생센터가 저희들 만들어졌고요. 또 4차 생명 관련한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서 교육이나 연구 분야도 리빙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맡아서 운영하는 이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들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연계 협력을 통해서 실효성이 있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해야 됩니다. 또 사회적 문제들을 나름대로 발굴하고 또 이에 대한 혁신 활동을 내실화하고 또 해결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학의 역할로서 추진하고 또 우리 센터가 그런 역할을 대학의 대표성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하게 됐습니다. 자, 연혁은 2018년 5월에 지역사회 상생센터가 처음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국립대 육성 사업을 차원해서 그 사업단 내에 구축됐다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아무래도 대학의 역할이 곧 지역의 혁신기관의 역할이다 이렇게 착안을 통해서 또 그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학교의 부속 시설로 운영했고 또 새롭게 발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관학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자체 또는 자치구 또는 지역에 있는 이런 부분들과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성 공헌 협의체를 만들었고 그래서 대표적인 유성구하고 협력을 위한 유성구 대학 청년기획단 이런 것들을 발족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내역을 말씀드리겠고요. 연역을 말씀드리고 주요 사업으로서는 2017년부터 우리 센터장님이 지속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또 시스템 매대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 또 2019년에는 실시간 노인 건강 및 위험 감지 시스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무래도 대학은 연구 또 기타 우리 그 교수님들 또 인프라를 이용한 새로운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연구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죠. 그 구사물을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겠죠. 결과물을 지역으로도 이렇게 확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내부에 참여한 학생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학생들에 대한 결과를 좀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발굴 경진대회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또 진행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교육과정을 아예 실천적 서비스 런닝이라는 교과과정과 또 링크 사업단 내에서 하는 융합캡스톤 지역사회 문제 해결 교과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또 만들었고 또 오늘 진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간 소통 상생 또는 상생 협의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지역 문제 또는 같이 지역사회가 같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이렇게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지역공헌 상생 협의체는 그 도표에 있는 것처럼 한밭대학교 또 지자체 간 또 지역 단체, 지역 산업체들이 같이 연계해서 지역에 대한 산재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또 같이 연구하고 또 발굴해서 같이 해보려는 이런 시스템이 지역공헌 상생 협의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체 논의를 통해서 발굴된 아젠다라든가 공동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일부 공모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취지와 목적에 맞는 것들을 또 선별하고 또 1년 과정으로 또 지원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의 지자체라든가 같이 연계하는 사업을 통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속해져 있는 유성구 같은 이런 구하고 자치구하고 같이 연계한 사업들을 같이 또 공동으로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필요한 학생들이 그냥 교수와 참여하는 단체 또는 지자체와 같이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저희들은 학교지 않습니까? 학교에는 학생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생문화기획단이라는 걸 좀 만들어서 이 학생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같이 참여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학생들은 그냥 봉사가 아닌 교과 과정의 일환으로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대학은 C+U200이라는 실제 정식 정규 과정 외에 약 70학기 크레딧을 우리가 비정규 과정을 이수해야지만 졸업을 이수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유닛을 2 내지 3학점씩 이렇게 유닛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줌으로써 학생 또한 이 과정을 참여함으로써의 어떤 새로운, 물론 경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학생의 신분인 이런 학점도 같이 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열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은 우리 지역사회 공헌 형성 협의체를 위해서 발굴한 사업들이죠. 여기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 같이 했던 마을 그림책 만들기라든가 로고, 청년학교, 또 마을 상점 브랜드 디자인, 이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대표님들이 그 내용을 발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상생문화기획단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문화기획단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학생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획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학생들이 반강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또 이 학생들을 하여금 지역을 다시금 한 번쯤 알 수 있는 호감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이 많은 부분에 발굴된 이런 좋은 아이템들을 같이 협력해서 운영하고 또 확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효과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상생문화기획단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까지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재학생 중에 희망하는 학생을 모집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유닛을 부여해서 봉사 점수를 부여한다든가, 또는 기타 사업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학생들 활동부도 일부 지원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생문화기획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요 활동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자치구하고 대표적인 우리 이제 지역에 있는 유성구죠. 유성구에 같이 연계해서 또 대학이 또 있습니다. 그 유성구 옆에는 저희들 같은 국립대학인 충남대가 있죠. 충남대와 같이 연계해서 대학 청년기획단이라는 이렇게 활동을, 물론 중복으로 활동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지자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걸 통해서 사회적 혁신의 역할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헌 프로그램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센터장님이 그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로 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지역 전통 시장들의 매대를 현대화로 좀 하고 디자인화해서 누가 봐도 기존에 있던 거하고 확연하게 아름다움과 또 필요에 따라서 저렇게 기능성을 가진 이런 부분을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협동조합인 상생 메이커 조합도 설립이 되고 활발하게 지금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들 리빙랩 분야 하나가 독거노인을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실제 독거노인들은 요새 고독사도 많고 또 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실제 의료 혜택을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의료 혜택을 심전도, 그러니까 일반 보면은 우리가 그 보건소나 이런 데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방문하는 케이스는 실제적으로 이제 청진기하고 당뇨 이 정도를 하지만 요거는 이제 심전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이동력입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많은 독거노인들을 실시간적으로 이제 한 며칠 동안 이렇게 그거를 측정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제가 계신 분들은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심장이 뛰는데 문제가 있다. 비정맥이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큰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종합검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전시에 저희들이 새로운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대상은 못 받았지만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올해 유성구에 다시 이 사업을 런칭을 해서 아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그 리빙랩 분야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뭐 독거노인이나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저희들 GPS 관련해서 학생들 작품입니다. 그래서 선정해 봐서 가장 최단 거리로 최단 시간에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학생들이 이제 작품한 거고, 또 뭐 반려동물 산책문화 만들기 위한 배변 처리 방법이라든가, 또 유성구에 대한 우리가 세븐의 정책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이 옆에 있는 우리 그 현충원에 참여했을 때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미션을 또 각 그 학생들마다의 어떤 맞는 눈높이에 맞는 뭐 초등학교 유치원생 또는 중고등학생에 맞는 미션을 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하면은 실제적으로 한 거에 대한 증빙 자료나 이런 걸 줘서 활동에 대한 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우리 현충원 그죠 홍보단 이런 걸 이렇게 주면은 학생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고, 유성구에서도 그 부분을 일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 마지막 장은 저희들이 2020년도에 지역 문제 해결 관련한 이런 사업들을 크게 지역 현안문 해결하고 공공 서비스 분야로 나타나서 원도심이라든가 마을 공동체 활성화, 문화예술 지원, 또 사회복지나 취약계층 지원 이런 사업들을 같이 지역사회와 같이 연계하고, 당연히 교수, 학생, 지역 주민,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이런 시스템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우리 센터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더 큰 사업, 더 우리가 확실시되는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더 발굴해서 지역사회 공헌의 어떤 역할을 더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공원 상생 협의체 사업 결과를 좀 하나씩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라운드의 강병진 대표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라운드 강병진입니다. 저희도 이제 사회 문제 기획 해결을 맡았고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뭐 기업체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겠지만 코로나 19가 이제 계획했던 것들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저희도 이제 하반기쯤에, 원래는 이제 상반기에 다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밀리다 보니까 이제 좀 축소하고 그리고 이제 좀 어쨌든 해보는 것에 좀 주안점을 두고 시도했던 것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계획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크게 보면 리빙랩 사업이었던 거라서 그 개념을 학생들에게 이제 전파하고 이해시키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OT와 그다음에 커뮤니티 매핑, 저희는 리빙랩 사업을 지도에 표시하는 매핑까지도 한 발 나가는 작업을 좀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일단 초반에는 이제 문제를 찾는 문제인식과 그다음에 그 문제를 찾은 것들을 가지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실제 주민들이 생각하는 문제인지 내지 그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 갈 건지에 대한 의견들을 계속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아직 사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저희는 이제 2월 이제 중순까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 말 31일 날 아마 또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프로토타입을 좀 제작을 해서 샘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문제인식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벤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하는 주변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찾고 그런 것들을 그룹화한 다음에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을 때 한 2가지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는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담배꽁초에 대한 부분들, 주변에 이제 상권들이 있는데 뭐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흡연자들이 이렇게 간단히 와서 이렇게 툭 버리고 가는 그 부분이 확실히 주변의 환경을 많이 이렇게 해치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서 그 문제를 첫 번째로
아젠다로 세팅을 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더욱더 많이 이제 길고양이들이 많아지는데 그 길고양이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될까. 사실 저희도 회사 앞에 아침에 가면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고양이 똥을 치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에 고양이 똥을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싸놔서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있었는데, 마침 또 저희 팀들이 이렇게 같이 그 길고양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문제 인식을 찾았고,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역할을 분담해서 나가서 찾아보니까 이제 저렇게 봉투가 있지만 담배꽁초를 저기 봉투에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표현이 그런데 이렇게 툭 던지고 가는 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길거리에 함부로 버려져 있는 그 콩초에 대한 부분을 주변에 상권에 계시는 사장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런 것들, 물론 지금은 그 환경미화원 분들이 되게 잘 치워주시고는 있지만 아침에 이렇게 치우고 난 다음에 그 중간중간 시간에 오후 시간에 또 와서 이렇게 툭 이렇게 던지고 가시는 흡연자분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이제 더 많은 그 고통을 호소하셨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안뿐만 아니라 사실 길거리에도 저런 길고양이들에 대한 어떤 그 위협적인 부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저녁 때 이렇게 갈 때 갑자기 이렇게 훅 튀어나오거나 그러면 사실 이제 되게 위협함을 느끼고,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저녁 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다리가 삐끗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학생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줬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길고양이 카페 그 사장님한테 이제 그런 어떤 현재의 어떤 상황들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 가면서 문제에 대한 부분의 해결을 좀 찾고자 노력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매핑, 저희는 구글 지금 지도를 좀 활용하고 있는데, 사진과 뭐 해결 방안에 대한 것들을 그 사진을 찍어서 그 구글 맵에 올려서 현재 진행 상황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렇게 지도에 표시를 해가면서 지금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지금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하고 있는 것은 휴대할 수 있는 재터리를 제작을 해서 그 제작한 것을 주변에 있는 상권에 계시는 그 주변 주인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개인용 재터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사서 약간 변형을 한 다음에 그렇게 프로토타입으로 제작을 해서 그게 제작이 되면 저희가 참여했던 그 상권의 주인분들에게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사장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홍보도 캠페인도 같이 벌이면서 할 계획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길고양이 관련돼서는 지금 그 안내 그 관리인 사실 쉽지 않은 문제여서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안내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지금은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그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길고양이들이 그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캠페인화 시켜서 그 이제 길고양이들이 저희에게는 좀 위협되지 않는 내지 좋은 그 이제 부모를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실히 이제 첫 번째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한밭대 학생들에 대한 이 생각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그 제도를 통해서 유닛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수를 주고 그러지만, 물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온 친구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 물론 그 처음에 받아들이기까지가 쉽지 않았지만 자기가 역할을 받고 실제 주민을 만나고 그 주민들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화를 하고 그 대안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도 이런 문제였구나, 또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는 정말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인식 개선이 첫 번째로 좋았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런 관계가 맺어졌던 부분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사회 활동을 하기 전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조금 더 사회와 좀 이렇게 밀접해 가는 어떤 과정의 단계에서
좀 성장했다라는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모르는 이 리빙랩 사업이 학생들에게는 되게 그 생소해서 사실 처음에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회 문제가 곧 나의 문제고 나의 문제가 곧 그 이제 우리 이제 마을의 문제, 뭐 크게는 이제 국가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런 것들에 집중해가면서 학생들이 이제 좀 성장해가는 거에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고 내년에도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거 말고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짧아서 많은 것들을 시도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좀 시간과 어떤 여건이 된다면 좀 더 큰 이런 것들 도전해 보고 싶다라고 좀 마무리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시간 관계상 한 5분에서 7분 사이 발표를 해주시면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시우쟁이의 김현희 대표님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 시우쟁이 대표 김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밭대 졸업생으로서 한밭대 친구들하고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해서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유성구를 기반으로 한 마을 그림책 만들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대부분 마을 그림책이라고 하시면 어떤 역사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을 소개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 그림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책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 시간적, 공간적인 배경이 유성구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일정으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물론 이제 참여자를 모집했고요. 참여자는 우리 옆에 있는 여은영 학생처럼 한밭대 친구도 있지만 지역의 주민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인 성인,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이 매주 참여를 하였습니다. 자, 그림책 만들기 전에 역사에 대한 유성 마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 현장 탐방을 2회에 걸쳐서 했고요. 스토리회의, 그 다음에 제작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에서는 회의와 탐방까지 11번의 만남이지만 거의 매주 같이 만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을 빼고 마을 주민 13분과 한밭대 학생 4명이 참석하여서 유성 곳곳의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상해보며 직접 탐방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스토리텔링도 스토리 구성 회의를 했고요. 그림의 밑작업 그리고 직접 글쓰기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마을 그림책 만들기를 통해서 유성구를 알리자 이 부분을 더 넘어서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의 그림책 표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가제본의 그림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림책 제목은 유성마을 안에 다 있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우리 마을 그림책 보물선을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림책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마을 주민의 그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60대 어르신까지 그림책을 이해해야 우리가 마을 그림책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방금 어라운드 대표님, 강변진 대표님 말씀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줌으로 그림책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의 구성, 그림책의 실제라는 교육을 먼저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는 부분에서 상대동에 이제 그 고려 건물터가 있습니다. 건물터에 가서 또 이야기도 듣고 저렇게 보면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그 건물터에 있는 안내판도 표지판도 사진도 찍고 그리고 엄마와 대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동에 있는 느티나무나 송정동에 있는 말채나무를 가서 그 나무의 역사와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들의 그림책은
대부분 아이들이 밑그림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사진 찍는 게 보이시죠? 그림을 위해서, 스케치를 위해서 사진을 찍는 작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을 보고 나니까 마을에 대해서 한 번의 탐방이 아니라 한 번 더 추가적인 탐방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상대동에 보면은 고려 연모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위로 올라져서 모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저희가 이 고려 연못을 위해서 지하 주차장까지 탐방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고요. 유성의 미래라든지 과학 도시를 알기 위해서 엑스포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 탐방했습니다. 자, 탐방을 통해서 저희는 좀 색다른 그림책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시면 서로의 생각을 나눠요. 이 부분은 탐방 후에 내가 탐방을 통해서 느꼈던 부분, 그리고 이게 스토리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각자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조를 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달강달강조, 그 다음에 상상력이 풍부한 조, 그 다음에 천년의 여정조로 조를 나눠서 저희들이 이제 조별 토론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림책, 우리가 만드는 마을 그림책이 하나의 스토리로 엮이는 것보다 세 개의 단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그림책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대면도 했지만 여러 번의 줌을 통해서 회의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자주 만나서 사실은 토요일마다 저희 회사거든요. 예, 토요일마다 꽉 찼습니다. 그래서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서로 이야기하고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의 작업들을 했죠. 자, 지금 보시면 밑그림 작업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색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스토리에 맞는 그림들을 그려봤고요. 자, 그럼 스토리에 맞게 그림이 잘 되어 있는지 칠판에 붙여가면서 토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림책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뭘까요? 수정을 거듭했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이제 밑그림들이 어떤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를 거쳐서 다양한 이런 그림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이야기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완성된 마을 그림책 이야기입니다. 고려의 그 건물터와 고려 연못을 그 장소와 시간적인 배경으로 하였습니다. 제목은 유성의 천년여정입니다. 그래서 유성의 천년여정은 나는 기다린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성의 그 시간적 공간적인 배경을 통해서 고려 연모터의 신화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부분은 조금 감동적인데요. 선생님이 천년을 기다린 나의 스승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완성된 이야기는 말채나무와 느티나무 이야기입니다. 유성에 있으면서도 저 느티나무의 역사 그리고 말채나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밑그림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부제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100년의 잠을 깨우답니다. 그래서 제목은 나무가 자라는 마을입니다. 자, 세 번째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면은 유성초등학교에 독립기념비가 있습니다. 근데 유성초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도 모르고요. 유성초등학교에 지금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모르더라고요. 이 독립기념비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은 부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보물을 찾아 떠나는 멋진 선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보물을 찾는 여행인데요. 이 책은 제가 이 단편 3편 중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수학을 싫어한다. 나는 그중에 나누기를 가장 싫어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누기를 너무나 좋아한다. 나는 친구들로부터 나누어져 있다. 나는 할아버지 항아리를 깬 이후로 할아버지의 방선을 못 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성을 배경으로 같이 꿈을 키우는 그런 여행으로 가겠죠. 보시면 이제 꿈돌이도 나오죠. 네.
자, 이렇게 세 편의 이야기가 저희의 그림책에 담겨져 있고요. 이 그림책은 단편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어가는 부분에서 그림이 연계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마을 그림책 만들기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나 다른 학교에서 그림책을 만드는데 마을 그림책이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의 인터뷰를 담든지 아니면 지역의 역사만 소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성구에 있는 역사적인 배경과 미래상과 현재의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감동과 정서가 있는 그런 그림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독특하고 좋은 스토리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센터 차원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 책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윙윙의 이태호 대표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청년 마을축제 기획학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에 청년들이 함께한다는 거는 단기간 안에 이제 지역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지역 안에서 이제 주체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이 마을축제 안에 청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해 왔고요. 사실 이제 올해가 3회차였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취소가 됐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 민간 주체들이나 마을 공동체가 개별적으로 고민할 때보다 이 한밭대가 함께 해주시면서 좀 많은 힘을 얻은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좀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가 이 마을축제 기획학교를 진행한 이거 한번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행한 축제는 안녕축제라는 축제입니다. 어운동 일원에서 진행되는 축제이고요. 마을 공동체 상인분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축제 이름처럼 인사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마을 안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된 축제이고요. 2018년부터 시작돼서 실제적으로 그런 축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플리마켓이나 다양한 즐길거리 그리고 서로 공동체를 소개하는 좀 공동체 알리는 미션 프로그램이나 작은 운동회 이렇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었고요. 2019년에도 유사하게 프로그램이 구성돼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단순히 축제를 며칠 즐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떻게 공동체가 서로 알게 되고 마을 사람들이 소통하고 또 청년들이 어떻게 지역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 이 과정이 중요한 축제로서 청년 기획단들이 함께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 순서가 기획단을 모집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축제를 함께 기획하고 결과 축제를 피드백하는 과정까지 현재 마친 상황이고요. 기획단 모집의 경우에 올해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20명에서 25명을 모집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모집을 할 때 의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안에서 일경험을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같은 또래가 아니라 다른 세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 청년 기획단 분들에게 좀 바라는 지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온라인으로 정면 진행을 했고요. 마을 축제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기획단 역할 그리고 주민분들과 토크 콘서트를 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업무 툴 그리고 지난 기획단 사례들을 교육했었습니다. 업무 툴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아이데이션이나 기획하는 과정들을 청년분들, 학생분들이 같이 하실 수 있게끔 유도를 하였고요. 팀별로 이제 분과를 나눠서 진행할 때는 이 전체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인원이 모이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이 청년 마을 활동가들이 개별 그룹에 합류해서 학생분들이 어려운 부분들, 마을과 소통하거나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이해도를 갖는 부분들을 이 청년 마을 활동가들이 함께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5개 분과로 나눠져서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먹거리 분과에서는 방구석 요리 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상인분들하고 같이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기획하기도 하고 이제 배달 시스템을 배민 오더에 이제 등록하는 걸 상인분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등록하는 걸 도와드리고 이 마을 쿠폰 서비스를 축제에서 시작돼서 기획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상인분들이 계속 이 마을 안에서 마을 쿠폰을 활용하시겠다고 하면서 상인을 주도로 실제 마을 쿠폰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구석 요리 교실 같은 경우에도 반응이 너무 좋았어서 가지고 SNS나 막 문자로 너무 고맙다라는 수강생분들 후기가 계속 이어졌었고요. 플리마켓 분과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분들을 강사로 이제 모셔서 원데이 클래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열어가지고 마을 주민분들이 창업하기 전에 뭔가 시도해볼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는 역할, 그리고 경매와 중고 상품을 판매해서 이 수익금으로 그 내년도 마을 축제를 준비할 수 있게끔 마을에 기부를 했는데요. 이것저것 다 합해서 100만 원이라는 돈을 이 기획단들과 같이 만들어서 내년도 축제를 위해 마련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즐길거리 분과에서는 포토존이나 이 사진 전시회를 기획했는데, 사진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이 공간을 채우느라 처음에 기획하였는데, 생각보다 자기가 나온 사진에서 되게 애착을 갖고 사진을 찍어가고 뭐 이야기로 회자되는 형태가 많았어가지고 되게 좀 좋았던 기획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온라인 구축 분과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온라인을 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래 그 축제 때 홈페이지가 없었는데 홈페이지를 만들고, 또 영상 안에 그 선택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영상 안에서 이제 사용자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먼저 축제에 대한 경험을 하실 수 있게끔 기획하기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뭐 중고품을 먼저 선구매를 하거나 원데이 클래스 예약하거나 판매 물품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분과 같은 경우에는 그 상인분들의 스토리를 이제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이제 SNS 곳곳으로 홍보하기도 하고, 저희 마을 내에 설치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곳곳에 이제 올려서 이 마을 분들이 이 축제 안에 주인공이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하고, 또 대전 곳곳에 이 홍보하는 작업들을 직접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이제 소감을 받아봤는데요. 그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제 지역 공동체나 이 성장에 대한 그런 지점들을 반복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셨고,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주민분들과의 교감이 작년보다는 좀 덜했기 때문에 이 작년의 친구들은 계속 이 국내에서 와서 교류하고 싶다 이런 식의 좀 기대까지 했었는데,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더라도 어떻게 더 많은 그 소통 과정을 주민분들하고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년 자료집을 이런 형태로 만드는데 이게 작년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 규모가 거의 반의 반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이 축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콘텐츠나 고민의 그 책의 두께가 저희가 지금 거의 책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두껍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축제가 단순히 보여지는 결과와 상관없이 그 과정에서 주민분들의 성장과 그 학생분들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다시금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학교가 더 함께하게 되면서 좋았던 지점은 그동안 이제 마을 공동체나 지역 단위 기업에서 이거를 학생들 분들에게 고민하는 과정보다 실제 이 제도권 안에 학교에서 이런 단위를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학생분들에게 탄탄한 지원과 또 혜택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로 탄탄한 거버넌스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점이었고요. 또 청년들이 이 마을이 학교가 되고 축제 이후에도 이 마을에서 사실 청년들 지역에서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학교에서 만나지만 평가자, 피평가자로 만나는 거지 동등한 관계로 만나는 경우는 거의가 없는데, 이런 마을 안에서 이런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을도 청년도 지역 안에서 지역 문제 해결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요즘 이 사회 혁신이나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수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수업이 보통 3개월 진행되는데 이 3개월 동안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 보니까 서로에게 이제 소모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먼저 같이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거쳤더니 학생들이 잘하는 부분, 마을이 잘하는 부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실제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더 자세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없을까? 그러니까 청년 마을활동가들이 멘토로 참여하는데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수가 없는데,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멘토가
그 줄 수 있는 혜택을 우리 시스템 안에서 뭐 학교가 줄 수도 있고 지자체가 줄 수도 있고 마을이 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과정 자체를 더 학생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리어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또 단순히 축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제 전에, 축제 후에 어떻게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함께하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랑 마을이 어떻게 수시로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지점들을 더 고민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쉬는 시간까지 다 활용을 해서 저희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을 공동체의 이 공동체란 단어가 주는 의미가 새삼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지금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에 주요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분 학생이 여기 와 계신데 학생들의 소감을 좀 간단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생명공학과의 한영규 학생의 말씀을. 네, 안녕하세요. 앞서 담배꽁초 문제와 길고양이 문제 어라운드가 소개해드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밭대학교 한영규라고 하고요. 사실 이런 프로젝트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그냥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접했고 이 아이디어면 해결될 것 같은데 라고 선에서 그쳤다면 이제 이런 마을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는 리빙랩 프로젝트를 접하고 나서 문제 정의부터 해결 방법 그리고 피드백까지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같이 했던 거에서 정말 유의미한 그런 것을 좀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그런 줌과 같은 화상 채팅 그런 어플리케이션과 그리고 구글 매핑을 통해서 사회 문제에 접근했던 것도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범주를 벗어난 전문가들과의 매칭이라든지 또 해결을 위한 금전적인 지원 같은 것도 어라운드 측에서 되게 많이 해주셔서 그런 점도 되게 좋았었고, 아직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결과를 떠나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담배꽁초 문제라든지 길고양이 문제라던 것에 대해서 일단 접근을 했다는 점에서 되게 유의미한 시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중국어과의 송다빈 학생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마을 축제에 참여했던 중국어과 송다빈입니다. 저는 사실 이 활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변화가 됐던 거는 저는 사회에서 사실 좀 소외됐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뭔가 소속감이 느껴지지 않고 사실 요새가 정말 사회가 삭막하잖아요. 어른들 만날 기회도 없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뭘 할 기회가 많이 진짜 드물고 저는 사실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좀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게 삭막한 사회를 어쩌면 주도해 나가고 있는 사람 중 하나였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학교에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어운동 내에서 상인들도 많이 만나고 축제도 이뤄가면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도 많이 어렵고 여러모로 안 좋은 상황인데 서로 그나마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간의 정도 만날 수 있고 경제 활동에 좀 사실 미약하지만 도움이 됐다는 것도 그렇고 뭔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고 즐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경제학과의 여은영 학생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마을 그림책에 이제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학생으로 참가하게 된 여은영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제가 단순히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해서 참가를 했다가 이제 마을 그림책 제작에 들어가면서 유성구를 이제 쭉 한 바퀴 둘러보면서 유성구에 이제 숨겨진 역사 이야기도 듣고 공부하는 시간을 이제 직접 보고 들으면서 가졌는데 그 시간이 저는 처음에 이제 유성구 어떤 마을 그림책 이야기를 만들까 이러면서 단순히 궁금했었다가 역사 이렇게 공부한 뜻깊은 시간 가지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그때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통한 스토리텔링 수업을 이제 시오쟁이랑 함께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 단순히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갈까 이랬다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구체화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 무엇보다 제가 혼자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팀원분들과 아까 PPT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거의 매일 만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팀원분들과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시간이 정말 너무 즐겁고 네,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좋은 경험 만들어준 CEO쟁이 분들과 지역사회상생센터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은영 학생을 너무나 칭찬하고 싶어서 네, 근데 이 부분은 좀 들어주셔야 되는 게 저희들 지금 은영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매주 거의 매일 채팅과 줌과 그리고 이제 만났어요. 네, 시험 기간일 것 같은데도 와 있고, 네, 문 따주세요. 저 먼저 가서 시작하고 있을게요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면서 참 열정도 있고 성실함도 있고 이런 친구를 만나게 된 것도 저희한테는 참 복됐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은영이 칭찬을 꼭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너무나 잘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이제 10분 후에 행사를 준비한 게 총장님이 이제 시상식을 해서 와주시는 거라 뒤로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 끝나고 자유롭게 좀 토론을 해보고 싶었는데 토론을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볼까요? 예. 제가 먼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센터가. 근데 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도 정말 좋고 너무 잘하셨는데 대학의 지역 상생에 대한 역할이 커져요. 갈수록 대학의 새로운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하는 사업들에 대한 구상을 여러 가지를 하던 중에 제일 먼저 올해 먼저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문제은행이라는 웹사이트를 하나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웹사이트들처럼 완전히 오픈돼서 사람들이 와서 지역사회 문제를 올리고 그 문제를 에다가 좋아요를 많이 달면 문제가 위로 뜨는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반대로 폐쇄된 형태라 지역사회에 대한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가적 견해에서의 진정한 문제들을 좀 모아보려고 사이트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홍보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사회 문제의 특징이 가면 갈수록 고약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긴 한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취업 문제 같은 큰 문제들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들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사회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일은 상생센터에서는 해주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경진대회 같은 걸 하지만 이런 데서 나온 문제들을 이렇게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전시에 굉장히 많은 공원들이 있고 이 공원마다 화장실이 있는데 이 공원의 화장실은 법적으로 24시간 개방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개방되어 있고 거기서 주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렇다고 화장실을 닫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인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만이 알고 있는 문제들. 또 제가 여기서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대전에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대전의 많은 기관들 중에 전국에서 청렴도가 꼴찌인 기관이 몇 개 있어요. 이런 기관들은 그 기관 자체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을 통해서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거론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문제들을 좀 모아서 한번 좀 해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지역사회 공헌을 대학이 한다는 건 대학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차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왔던 세 개의 프로그램들은 여기 학생들하고 같이 참여를 했고 학생들이 여기서 많은 이런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걸 얻어갔으니 대학도 좋고 반대로
이 혜택을 본 곳도 좋겠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대학의 인프라라고 한다는 건 결국에는 전문가 집단의 노하우와 그 다음에는 대학이 갖고 있는 기술들이겠죠. 그래서 이게 대학의 인프라라고 정의를 한다면 내년에는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여기 있는 사회적 기업분들이 대학에서 학생만 이렇게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대학에 이런 기술이 있구나, 대학에 이런 전문가가 있구나 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를 주세요. 아까 예컨대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전공이 디자인이라 디자인 쪽 교수님을 한 번만 붙여주세요. 그러면 디자인 교수님이 가서 조언해 주시면 훨씬 더 책이 풍성해질 테니까. 자, 이런 식으로 좀 사업을 발전시키고 싶어서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시작으로 해서 조금 더 여기다 살을 붙일 수 있는 의견들을, 고견들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학생들도 현재 학교의 모습을 기반해서 우리 대학이 이런 지역사회 공헌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잠깐만 토론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말씀하셨던 거가 이제 내년 사업에 그렇게 전문가와 이제 이런 학교의 인프라를 좀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혹시 그러면 말씀하셨던 저희도 이제 그 지역 문제 해결을 이렇게 이제 지도에 표시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공론화되는 작업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구글 맵이란 거를 쓰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실제로는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뭐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한 3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제출을 하긴 했었는데 그러면 내년 사업에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하는 그 이제 뭐 진짜 컴퓨터 공학과의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제 학생들 거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조인해서 실제로 그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실현 가능합니다. 대학에는 이미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학생들도 잘 아시겠지만 캡스톤 디자인 같은 프로젝트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기업들하고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 프로그램을 통째로 끌고 와서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교수님들과 학생의 이미 만들어진 팀이 관여할 수 있죠. 예, 그 실제 그 융합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그런 교과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교과목들은 중북 그 어느 과를 선택한 게 아니라 지역 문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각 전공들이 융합적으로 같이 모여서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과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한 학기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중간에 경우는 방학 동안에는 짧은 한 4주 동안 이렇게 실행해 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외부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했던 이런 과제들을 연계해서 하면은 좀 더 학생들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시간적 또는 이런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 이 캡스톤 디자인은 교과목이 1년에 한 400에서 500개 과제들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학생 아이디어 과제도 있고 또 기업의 어떤 그 상품화나 기업의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찾기 위한 과제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우리 뭐 도시철도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한 그런 아이디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제 지역 문제를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는 지역에 저희들이 직접 발굴해 드릴 거고 우리가 상생 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걸 받아서 연계하는 방법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시도를 좀 해봤고 그거를 좀 더 내년도는 또 우리가 확대해 나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네, 저도 말씀드리면 일단 지역사회 문제은행 너무 재밌는 시도인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실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이제 사회적인 이제 어떤 방향이 생기면서 근데 너무 급하게 모이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역할을 인지하지 못한 채 모이는 과정에서 지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문제 정의를 전문가가 접근하게 하는 거 너무 좋은 시도인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지역 사회와 어떤 그 가운데 그 솔루션 연결하는 역할로서 뭐 사회적 경제 조직을 저희뿐만 아니라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은행을 접할 수 있게끔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하고도 연대를 하시고 또 주민분들도 그 안에서 분명히 역할이 있을 거거든요. 그 전문가가 정의한 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이제 일상생활의 언어로 표현해 주실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적절한 시점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정말 좋은 시도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하고 제가 지금 사회혁신과 미니클러스터라는 작은 이제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모임을 좀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하고 더 많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깐 여기 행사장 정리하고 그리고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이렇게 그 포럼은 마치고 또 기다리시던 퀴즈를 진행하고 이어서 저희들 그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월요일부터 오늘 3일째 행사인데 항상 프로그램마다 물론 첫날은 퀴즈 쇼를 해서 엄청난 상품을 했고 각 프로그램마다 진행하는 것도 우리도 이 과정도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맞추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상품을 드리죠. 자, 어떻게 준비가 됐나요? 퀴즈? 네, 됐다고 오케이 사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저희들이 실제 여기 그 온라인 또는 우리 그 땡기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대상에서 퀴즈를 풀 수 있으신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정답을 맞히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정의 카카오 우산 또 카카오 다이어리 2021년도 또 이렇게 그 커피 쿠폰이나 이런 걸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카카오 우산 2개를 드리는 건데요. 자, 정답 문제를 한번 보일까요? 정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문제. 네, 문제 나오겠네요. 자, 보시다시피 한밭대학교는 무슨 자, 한밭대학교는 무슨 구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1번 서구, 2번 동구, 3번 중구, 4번 유성구입니다. 자, 카운트 들어가고 있죠? 자, 우리 여기 그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손 드시는데 이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네, 타임아웃 됐네요. 자, 그러면은 정답을 한번 볼까요? 네, 4번 유성구입니다. 예, 아마도 많은 부분이 많은 참여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정답을 선택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선택하신 분을 추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산 2개를 2분 한번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네, 업데이트만두 분하고 자, 2분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다음은 두 번째 문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저희들이 준비한 카카오 2001년 다이어리 3개를 증정한다는 것은 그럼 3분을 추첨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벌써 나왔네요. 자, 한밭대학교를 상징하는 새 이름이 뭘까요? 1번 참새, 2번 잡새, 3번 독수리, 4번 봉황. 아무래도 봉황은 저기 쪽에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둘은 좀 그렇죠? 그럼 확실하죠? 네. 자, 정답 눌러주세요. 네. 네, 타이머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정답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저희 학교는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상징 저희 교문 앞에도 독수리 상징이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기상을 가지고 저희 대학은 항상 응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맞추신 분에 대한 선정 3분이죠. 3분을 선정해 볼까요? 자, 선정해 주세요. 네, 놈놈이 한 분, 인선영님, 오브젝트 3분 축하드립니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 카카오 다이어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께는 저희들이 우편 주소 돼 있는 대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사회 상생 협의체 포럼을 모두 마치고요. 잠시 이 시간이 지나서 연이어서 저희들 3개의 경진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상생 아이디어 공모전하고 또 대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약 한 500분이 참여하셨는데 지역사회 상생 슬로건 부분하고 그리고 그 대학 내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경진대회 이렇게 3가지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사회를 제가 맡게 되어 있고요. 공모전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럼 시상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마도 우리 진행하기 전에 우리 이태호 대표님하고
의원님들 가셔도 됩니다. 저희들 때문에 계속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저기 오늘 시상식 준비하신 분들 예,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자, 이 시상식은 온 오프라인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동행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의 시상자분들이 다 여기 참석할 수 없고 만약에 예, 각 수상별로 참여 되신 분들의 대표 계신 분만 오시고 또 지역사회 상생 슬로건은 공교롭게 외부에 분 계신 것서 전부 다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좀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예, 먼저 지역사회 상생 아이디어 공모전은 일제 내내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 지역에 있는 상생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발굴해서 그거에 대한 발전 방안 또는 어떻게 개선할지를 제안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지역사회 상생센터 슬로건은 저희들이 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에 대한 맞는 슬로건을 좀 제안해 주십사 했는데, 실제 지역사회 센터 슬로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전국 시민 약 199명의 시민이 참여해 주셨고요. 출품된 슬로건은 434작품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관심을 가져서 하여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런 모든 분들께 박수를 먼저 치며 박수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슬로건 자체는 이제 아무래도 이 시상식이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오셔가지고 상을 받으시고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 시상된 분이 대전 지역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줌이나 또 우리 땡기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고를 이렇게 해드릴 수밖에 없고 또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시상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품된 434작품 중에는 9개 작품을 저희들이 1, 2차에 걸쳐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 심사 결과가 지금 제 손하고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줌으로는 5분을 저희들이 선발해 드릴 거고요. 아마 5분이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차 통보 받으신 분들은 본인이 어떤 상을 받았다는 건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어떤 상인지는 모르죠. 수상은 된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화면으로 우리 준비해 주신 분들 얼굴 나와 보세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보면은 대상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늦게 부르면 제일 큰 상이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수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제가 소명하면은 지금 나와 계신 분이 정지영님 안 나오셨네요. 화면을 켜주세요. 네, 화면을 켜시고 이혜정님 등인가? 네. 화면을 켜주세요. 네, 화면을 켜주시면 되는데, 정시영님 혹시 안 되시나요 지금? 정시영님, 네, 화면 예, 운전 중이시나? 아이고 위험하신데. 혹시 정차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정차하셨네요. 예. 네네. 네,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앉아서 하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장려상 7작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7작품은 네네. 자, 먼저 오늘 시상식에 참여하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총장님이 저희들 오셨습니다. 최병욱 총장님이 자리해 주시니까 잠깐 최병욱 총장님 인사 말씀. 예, 반갑습니다. 한밭대학교 총장 최병욱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상생센터에서 어떤 지역의 발전에 해당하는 슬로건 공모전을 지금 그동안 준비를
해왔었고요. 약 한 달 공모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 400여 명이 넘는 슬로건이 접수가 된 것으로 봐서 이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로 많구나 이런 것을 조금 느꼈습니다. 오늘 이 시상 받으시는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또 시상에 또 이렇게 좀 뭐가 당선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밭대학교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지역 중심의 국립대학교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더 의미 있는 오늘 지금 공모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그 슬로건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더욱더 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빠르게 지역사회 상생센터 슬로건 부분을 먼저 수상작을 발표하겠습니다. 수상 호명하시면은 좀 일찍 굴려서도 손을 흔드시고 기쁨의 표현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려상 작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무선으로 진행하고요. 첫 번째 주인공은 한밭의 상상 씨앗으로 지역 상생을 꽃피다는 최규열님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거 떠 있죠? 예,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자, 그렇게 하고 장려상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 품다, 지역사회의 상생을 열다. 예, 황규선님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은 지역에 더하는 가치, 가치로 나누는 내일, 정지영님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려상 네 번째 주인공은 지역사회 상생 나누고 한밭 행복 누리고 정순식님입니다. 장려상 다섯 번째는 안순나님 출품으로서 슬로건은 지역 상생의 두드림, 주민 생복의 큰 울림. 여섯 번째 장려상은 박재식님이 출품하신 상생의 가치를 담다 미래의 가치를 품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려상 마지막입니다. 지역상생 다 함께 지역사회 신나게 신현정님 축하드립니다. 총 장려상 5분께는 각각 20만 원의 상금과 지역사회 상생센터장 명예 상장이 수여되겠습니다. 자, 한번 주문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축하드립니다. 저기 우리 호명하신 분 어느 분이세요? 한 분, 네, 지금 한 분만 나오셨는가 보네요. 네, 호명되신 분 한 분만 계신가요? 장려상이니까 그죠? 네. 자, 이제 7분 중에 총 9분 중에 2분 남으셨죠? 그래서 2분 남으신 분이 아마도 우리 정지영님하고 또 조연님이신가요? 맞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최대한 늦게 불리는 게 좋나요? 이번에는 먼저 불리는 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 남으셨으니까 이분에 대한 최우수상을 먼저 발표하고 자동으로 우리가 우수상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최우수상은 우리 총장님께서 아마 봉투를 받으신 것 같은데 총장님이 한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봉투를 받았는데 아직 저도 열어보질 않습니다. 한밭대학교 지역사회 상생 아이디어 공모전 슬로건 부분 저 최우수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예, 최우수 수상자는 정시영님입니다. 소통으로 있는 오늘, 상생으로 여는 내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전하시다가 축하받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네, 자동으로 우수상은 조연님께 들어갔습니다. 좀 아쉽지만 기쁜 분들 한번 도와주세요, 조연님. 지역과 통하다 상생을 수놓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수상은 상금 60만 원 상장, 최우수상은 상금 100만 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밭대학교 총장명예 상장이 수여됩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상식을 하게 돼서 조금 감은 떨어지지만
아마 개인 그 기쁨과 이런 거는 누구 못지않게 어느 때보다 더 클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축하의 박수와 함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지역사회 상생 아이디어 경진대회 지역 상생 아이디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팀이 현장에서 시상식 할 거고요. 아마 대표 한 분씩만 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지역사회 상생 아이디어 경진대회 지역 상생 아이디어 부분입니다. 본 공모전은 한밭대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참여가 가능한 공모전이었던 만큼 정말 많은 전국에서의 아이디어들이 출품이 되었고요. 또 지역사회 상생 아이디어 부분은 총 23개 팀이 출품해서 7개 팀을 수상하게 됩니다. 자, 시상을 진행할 텐데요. 우선 그 시상에 있어서 1차 선발된 분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대전 거주자 분이 이제 돼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시라고 했고 한 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자, 한밭대학교 지역 상생 아이디어 공모전 지역 상생 아이디어 부분입니다. 자, 먼저 장려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려상은 시상식은 한밭대학교 지역상생센터 김용철 교수님이 소개해 주십니다. 예. 호명하신 분들은 수상 앞으로 김용철 교수님 앞으로 좀. 예. 한밭대학교 지역상생 아이디어 공모전 장려상 이민정님, 송현수님, 이영림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장려상 세 팀에게는 상금 각각 20만 원과 한밭대학교 지역사회 상생센터 명의의 상장이 수여됩니다. 네. 자, 저기 이민정님, 네. 상장 장려상 이민정. 기관은 2020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일환으로 개최된 한밭대학교 지역상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수상했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한밭대학교 지역사회 상생센터장 김용철. 네, 기념사진 한번 찍죠. 이따가 찍을까요? 네. 네. 네, 송현수 씨. 네. 상장 장려상 송현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장려상 이영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기념 촬영 한번 같이 부탁드릴까요? 예, 현장 시상장 외에 김영찬 님이 또한 한밭대학교 보유자원과 지역 소상공인 연계한 상생 프로젝트 김남영 님 대학과 함께하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다 같이 축하드립니다. 자, 앞에 하시고 가운데 쓰시고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예, 다음은 수상팀, 우수상팀 한 팀하고 최우수 한 팀을 수상하겠습니다. 예, 최병욱 총장님께서 시상석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수상은 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은 상금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각각 한밭대학교 총장 명의의 상장이 수여됩니다. 자, 먼저 한밭대학교 지역사회 상생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부분입니다. 우수상은 이한별님. 네, 축하드립니다. 상장 우수상 이한별. 기관은 2020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한밭대학교 지역사회 상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수상하였기에 2의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한밭대학교 총장 최병욱. 다음은 최우수상 수상입니다. 수상자는 이혜정, 김동환 님이십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상장 최우수상 이혜정, 김동환. 기관은 2020년 국립대학교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한밭대학교 지역사회 상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수상하였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한밭대학교 총장 최병욱. 수상하신 부분들과 그 시상자분들, 수상에 참여하신 우리 총장님, 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상식 두 개의 시상식은 끝나고요. 아무래도 이제 또 우리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께 퀴즈를 낼 시간이 됐네요. 그 두 가지 퀴즈를 보내고 이상 마지막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오늘 두 가지 내는 퀴즈에 대한 상품은 카카오 우산 3개 또 2001년 다이어리 2개를 증정합니다. 혹시 퀴즈 준비됐나요? 네. 자, 퀴즈 보여주세요. 자, 오늘 시상 중인 지역사회 상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주관한 한밭대학교 부속센터 이름이 무엇일까요? 1번 급식센터, 2번 지역아동센터, 3번 지역사회 상생센터, 4번 학생상생센터입니다. 벌써 카운트가 막 넘어갔네요. 눌러주세요. 네, 타임오버가 됐네요. 자, 그러면 정답 부탁드릴까요? 당연히 계속 나왔으니까 잘 아시겠죠. 지역사회 상생센터입니다. 자, 정답을 누르신 분에 대한 세 분이죠. 세 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산당 오늘의 감사. 대전산당은 저번에도 한번 배운 거야. 또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세 번 축하드립니다. 자, 네 번째 문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1993년 대전 엑스포 마스코트 이름은 뭘까요? 93년이면 오래됐네요. 모르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생수, 두 번째 꿈돌이, 세 번째 뽀로로, 네 번째 텔레토비. 옛날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표하는 이런 마스코트라고 엊그저께 신문에 났더라고요. 자, 타임오버 됐네요. 자, 정답을 뭘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꿈돌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포럼에도 잠깐 93년 그 엑스포 탑에 나왔던 그 꿈돌이죠. 자, 그러면 선정되신 두 분 선정을 한번 해서 선정되신 분한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정된 분 보여드리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옹님하고 동동만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시상식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굴 경진대회 시상인데요. 총 10팀이 되겠고요.
자, 이 시상식은 한밭대학 재학생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또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시상식이 되겠는데요. 지역사회 문제 발굴 경진대회는 작년까지는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학생들이 하고 발표도 하고 실적했지만 이게 온라인으로 코로나19로 때문에 온라인으로 중에서 저희들이 프리젠트를 직접 못하고 동영상을 가지고 또 발표 제출한 PPT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접수된 작품이 총 12개 작품이 되어 있고 이 중 10개 팀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에 10개 팀이 대표 학생만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동상 4팀, 은상 3팀 먼저 시상하겠습니다. 자, 시상식은 김용철 센터장님이 시상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밭대학교 지역사회 문제 발굴 경진대회 동상 수상자는 제가 호명하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상 4팀에게는 각각 40만 원과 지역사회 상생센터장의 명예 상장이 수여됩니다. 자, 상장 동상팀, S팀, S타임팀, 경영학과 김현아, 이한별, 이현록, 이재훈팀. 자, 나오셨나요? 한 분만 나오시면? 자, 한 팀만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 샌드 오브 클라우드 메모리 팀도 같이 나오시고요. 또 어라이버드 팀도 같이 나와 주시고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아가 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가를 부탁해 팀. 그걸 보겠어요. 자, 먼저 S타임 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 학생은 2020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일환으로 개최된 지역사회 문제 발굴 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수상했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한밭대학교 지역사회 상생센터장 김용철.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팀 샌드 오브 클라우드 메모리 팀 기계공학과 박효신 김도훈 학생입니다. 이하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 동상 얼리버드 팀 컴퓨터공학과 송현숙, 기계공학과 김민홍, 이하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동상 우리 아가를 부탁해 팀 전자제어공학과 김지환, 서우진, 서주원, 송욱현, 양희태, 이기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사진 한번 찍으시죠. 기념사진. 예, 다시 한번 동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은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은상은 헤엄스퀘어 팀과 넘버원 팀, 어나더 팀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세 팀에게는 상금 각 50만 원과 지역사회 상생센터 명의의 상장이 수여됩니다. 상장 은상 헤엄스퀘어 팀 산업디자인과 이정서,
번영현 정보통신공학과 구아람 박대원. 위 학생은 2020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일환으로 개최된 지역사회 문제 발굴 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수상하였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한밭대학교 지역사회 상생센터장 김용철. 네, 축하드립니다. 상장, 은상 넘버원 팀 경영회계과 정성혁, 영어영문과 김성은, 일본어과 장재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 은상, 어나더 팀 정보통신공학과 김태희, 김경아, 홍성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기념 촬영 부탁드릴까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예, 김을총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수상, 예. 예, 다음은 이제 금상 두 팀하고 대상 한 팀이 남았네요. 예, 금상 두 팀과 대상 한 팀은 우리 총장님이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총장님 앞으로 나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상 두 팀에게는 상금 각각 80만 원과 한밭대학교 총장 명의의 상장이 수여됩니다. 먼저 금상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금상은 불철주야 팀, 또 버리세요 팀이 되겠습니다. 상장 금상 불철주야 도시공학과 고준협, 김애림, 김은비, 박정현, 최지혜. 기관은 2020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일환으로 개최된 지역사회 문제 발굴 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수상했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한밭대학교 총장 최병욱.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버리세요 팀. 네. 상장 금상 버리세요 팀 컴퓨터공학과 안희동, 정보통신공학과 김남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반듯하게 들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금상 두 분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마지막 대상만 남았습니다. 예, 대상은 상금 100만 원과 한밭대학교 총장 명의의 상장이 수여됩니다. 네, 대상은 이제 오늘 와 계신 안 부르면 딱 한 팀 있죠? 네. 자, 대상 지평선 팀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대상 지평선 팀 도시공학과 최민주, 박정현. 기관은 2020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일환으로 개최된 지역사회 문제 발굴 경진대회에서 위와 같이 수상했기에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한밭대학교 총장 최병욱.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총장님이 또 오셔서 시상까지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세계 분야에서 1년 동안 해주셨던 내용을 좀 경지대 참여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 총장님 오늘 오셨으니까 전체 소감 말씀 한 말씀 드시고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한테 부탁할 말씀 한번. 예, 아까 제가 인사말을 할 때 슬로건 공모전만 저희가 인사말 하라는 건 줄 알고 뒷분들한테는 축하한다는 얘기 같은 걸 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한밭대학교가 앞으로 아마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 지역사회 상생센터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학생이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아마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공부를 해보는 게 이제 진짜 온라인으로 대부분 수업 듣고 뭐 하는 학업들을 주로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뭐 단순한 수업들은 상당히 많이 온라인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한 지식은 그런 방식으로 배울지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이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저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앞으로 수업이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누가 시켜서라기보다 스스로 참여하는 형태로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그런 점에서 정말로 자랑스러운 우리 한밭대학교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주변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소위 요즘 말하는 창의적 인재,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점에서 참여해 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우리 지역사회 상생센터가 조금 인프라도 조금 약하고 해서 여러분하고 정말 이렇게 거대하게 프로젝트를 해나가지는 못하고 그럽니다만은 저는 이게 이제 서두에 드린 것처럼 점점 커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강의실은 온라인 모니터만도 아니고요. 한밭대학교의 강의실만도 아니고 한밭대학교 캠퍼스, 대전시, 나아가서 대한민국 온 지구 이 세상이 여러분의 강의실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늘 주변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를 풀어주신다면 정말로 요즘 환경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남을까 걱정을 합니다만은 소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지구를 여러분이 만드는데 더욱더 큰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영철 센터장님, 이정원 교수님, 관계되는 모든 교직원 선생님들 또 이 땡기지 프로그램까지 더욱더 같이 참여해 주셔서 빛내 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 센터의 최고 리드해 나가시는 김용철 센터장님 매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는 건 결국에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굴한 거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혁신가라고 부릅니다. 사회혁신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여기가 학생들이 계신 만큼 사회혁신가라는 걸 새로운 직업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이 행사 이전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오셔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이분들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시나? 이분들이 밥은 먹고 계신가? 사회혁신가, 어떻게 보면 봉사 차원의 직업처럼 느껴져서
네, 근데 이분들도 하나의 가장으로서 본인 역할을 충분히 하시는 아주 명확한 사회적 그 좋은 직업이 될 수 있더라고요. 사회 혁신가가. 여러분들 어떤 목적으로 이번 공모전에 참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사회 혁신가라는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직업군들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걸로 인사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인원이 참석 못하고 오프라인으로 대표하시는 우리 학생들만 참석해 준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기념사진을 최종 한번 찍고 마치는 거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사회 상생단 주간 포럼 및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